안녕하세요. 시골 촌부입니다. 지금 열심히 공개 청구한 거 받아가면서 입력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업하다가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라서요. 그냥 잠깐 쉬어갈 겸 해서 영상으로 찍어봅니다. 이게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이 개표성합표 김포 본동 이투표소 당일 투표인 거죠. 그러니까 당일 투표니까 당연히 지역구고 당일이니까 개표기를 돌렸겠죠. 근데 완벽하게 얘가 분류를 했습니다. 열 몇 장 넣어가지고 분류를 했을 때도 여기에 0이 이렇게 나온 건 처음 봤어요. 예? 여기 0이지 않습니까? 전부. 이게 뭐냐면, 자, 598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개표기에 돌렸는데, 249, 261 해서 쭉 후보별로 이렇게 분류가 되잖아요. 분류가 되고 분류하지 못했다고 뱉어낸 게 31표예요. 근데 그 31표가 모두 무효예요. 그러니까 개표기에서 후보별 분류를 완벽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아이디어한 거 아닙니까? 아주 이상적으로 되면 개표기에서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완벽하게 분류를 하고 지가 분류 못한 거를 사람이 다시 분류했을 때 전부 무효가 나오는, 이게 아주 그냥 극상의 최상의 상태인 거 아니에요? 개표기가 아주 최대의 능력치를 발휘했을 때 이런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거의 지금 입력한 게 30군데 정도 입력했으니까요. 253군데 중에 지금 다운받은 건 한 절반 정도 다운받았고, 그 중에 30군데 입력했으니까 뭐 한 13, 14% 정도 입력을 했는데 그 중에 이게 처음이고요. 그리고 이전에 20대 아니죠. 20대 대선인가요? 2022년 대선하고 4.10 총선을 다 해봤으니까 그것만 해도 줄잡아 6만 장 정도를 제가 입력을 했는데 6만 장에 이런 경우는 처음인 거죠.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 이 4.10 총선에서는 제가 아주 최대로 차이 나는 거를 다시 거슬러서 하기는 그렇고, 이번에 제가 30군데 입력한 것 중에 이 극단에 있는 예를 한번 볼까요? 여기가 하동군 청안면 이투표소예요. 조금 전에는 그건 598표, 600표 가량을 했는데 완벽하게 됐었잖아요. 예? 여기는 256표를 넣어서 돌렸는데요. 기계에서 분류해낸 건 121표밖에 안 돼요. 예? 121표. 그리고 얘가 분류를 못한 가 129표예요. 135표네. 135표. 그 중에 무효로 최종적으로 판단된 게 6표고, 후보별로 사람이 다시 분류해낸 게 129표예요. 예? 아까 아주 제일 이상적인 경우는 이게 전부 0이 나와야 정상인데, 이게 50%가 넘는 숫자가 256표를 넣었는데 135표를 내가 뱉어낸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이것도 기왕 이제 이번에는 무효표까지 다 넣어서 했으니까 4.15 총선에서는 아마 개표기로 그러니까 재분류 하도록 재확인 대상 투표지로 뱉어낸 그 숫자도 제가 비율을 다 집계를 해 볼 겁니다. 근데 쭉 봐도 대략 한 4%에서 많은 경우는 10%까지 전체 시군구 단위로 봤을 때요. 전국으로 따지면 제 느낌상 한 5% 가까이 날 것 같습니다. 이게 개표기 문제를 우리가 이쪽에 우파 쪽에서 제기를 하기 전에 김어준이 더 플랜이란 영화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거든요. 이
개표기에서 개표기가 분류하지 못해서 뱉어낸 숫자가 너무 많다. 예? 그래서 조작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때 그거를 보고 그 헌법소원을로가 제기를 했는데 개표기 조작이 의심된다. 그러면 개표기가 많이 뱉어낸, 그러니까 더 좀 타이트하게 조작을 하면, 값을 넣으면 더 많이 분류를 못할 테고요. 그죠? 분류를 못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거는 다 뱉어낼 테고, 좀 느슨하게 하면은 뭐 그런 기능이 있는지는 몰라도 하여간 쟤들이 그 박근혜 대통령 선거를 그게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보면 개표기에서 분류하지 못하고 뱉어내는 숫자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하여간 이게 조작이다. 예? 개표기가 조작됐다. 그걸로 해서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그거는 이게 기계에서 많이 뱉어냈다는 것만 가지고는 개표기가 조작됐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러고 뭐 기각인가 각한가 됐어요. 그래서 이놈들이 똥치를 해놓는 바람에 이 다음에 정말 제가 지금 분석해내는 거, 이 숫자가 많다 적다가 문제가 아니고 이 숫자 내에서의 비율이 개표기에서의 비율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전국적으로 보면 대략 한 7% 정도 개표기에서는 민주당이 다 더 높고 수개표에서는 국힘당 쪽이 다 더 낮고 그런 현상이 그걸로 이제 조작이라고 저도 헌법소원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 득표율에서 차이가 나는 거는 상당한 근거가 되잖아요. 개표기에서 조작을 해서 그 결과로 어느 쪽이 아주 특정 정파가 유리하게 됐다. 근데 많이 뱉어내는 거, 이 기계에서 분류를 많이 했다, 많이 못했다는 사실이 상식적으로 이게 조작이라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럼 기계 자체가 아주 택도 없는 기계를 써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건데,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전국적으로 이제 4.15 총선 자료를 넣고 나면 뭐 이제 전국 평균이 어떻고 이거보다 더 큰 차이가 나는데도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나중에 다 정리가 되면 다시 할 테지만 지금 한 13, 14%를 진행한 과정에서 이런 게 나왔다는 게 이거는 13, 14%가 아니고 4.10 대선 4.15 30% 이렇게 한 거의 4만 장, 5만 장 가까이를 5만 장은 아니겠군요. 한 4만 장 정도를 입력했는데 아니지. 4.10이 4만. 비례하고 지역만 따지면 4만 정도 되겠네. 4만 장 정도 입력했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후보별 분류가 완벽하게 된 거는 지금 처음 봐서 놀래기도 하고 이게 과연 또 가능한가? 에? 그냥 상식적으로 뭐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문제가 아니 그걸 제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보시라는 얘기예요. 기계가 500, 600표 가까이를 처리를 했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4.10 총선에서는 13표인가를 기계로 돌린 경우도 있었어요. 거기서도 이 후보별로 완벽하게 분류는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계속 입력은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 입력을 하면서 느낌으로 느끼는 게 4.10 총선 자료 입력할 때는 이 뭐 스캔을 더 이렇게 해상도가 좋게 했냐 적게 했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 필체 자체가 이 사람이 수기로 쓴 글자 자체가요. 4.10 총선에서는 그걸 읽기가 어려울 정도의 자료가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느끼는 느낌이 이게 이제 이 개표 상황표를 보는 게 익숙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람들이 숫자를 적어 놓은 게 이렇게 확 집중해서 봐야 될 정도 그런 정도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려냐면 예를 들어서 7이라고 썼는데 이게 7인지 11인지 예? 뭐 5라고 썼는지 6이라고 썼는지 예?
구자도 이렇게 역으로 뺑 돌려서 쓰는 사람들은 이게 구자인지 사자인지 헷갈리게 막 그렇게 많았었거든요. 4.10 총선에서는. 근데 4.15 때는 어쨌든 이 개표상황표에 수기로 적은 숫자는 뭐 눈으로 보기에 그렇게 막 제가 역으로 막 계산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숫자가 아주 굉장히 정밀하게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입력한 거 중에 예로 들을 수가 있을라나? 잠깐만요. 이거 찾으려고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릴 텐데, 제 느낌상, 이, 같은 그 선거구, 시군구 내에서도 교부수하고 투표수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특정 동, 그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그런 느낌을 가졌었는데, 여기 어디 광주? 요게 줄여봐야 보이겠네요. 저 지금 빨간색이 빨간색이 교부수하고 투표수하고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교부한 숫자하고 개표돼서 나온 숫자하고 차이가 나는 건데, 여기가 광주 동구의 경우인데, 여기도 보면 빨간 게 특정 동에서 집중적으로 나오잖아요. 백운동, 지산동, 산수동, 그죠? 광주 거는 제가 다 입력했으니까 한번 쭉 볼까요? 여기는 퍼져 있네. 서구. 여기도 보면 금호동에서 주르륵 나오고, 나머지 동에는 동에 금호동에 벌써 4군데. 나머지는 많아야 한 군데 이렇게 나오는데, 같은 동 내의 투표소에서 쭈루룩 나와요. 여기도 보세요. 광주 북구 갑인데, 여기도 보면 문화동에서 쫙 나오잖아요. 다른 데는 한 군데 정도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데, 나오는 데서 하여간 집중적으로 나온다. 나오는 동에서. 이걸 제가 뭘로 증명을 할 방법은 없겠지만, 여기도 독림동 이러면 독림동에서 쭈루룩 나오잖아요. 네? 여기 양산동. 이게 뭔가 규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제가 이 평동에서도 보면 투표소가 2개인데 2개 다 차이가 발생했어요. 월곡동 그렇고. 네? 그러니까 발생하는 동에서 보통 2개, 3개 여러 군데가 발생해요. 광산구 을도 볼까요? 여기 쭈루룩 수원동에서만 해도 이게 몇 개입니까 벌써? 4군데가 투표소하고 교부소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남동 같은 경우는 투표소가 4개밖에 안 되는데 4개 투표소 중에 3개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다 적게 나온 거예요. 여기 무려 3개나 적게 나왔습니다. 1978표를 교부를 했는데 개표에서 나온 숫자는 1975표.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제가 입력을 하면서 느끼는 느낌이 그렇다 하는 거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보면 보세요. 빨간색 글자로 나온 게 약간 차이가 나는 건데 보면 뭔가 집중되는 느낌 아닙니까? 효독동이죠? 효독동도 3개나 그래. 봉선동. 그러니까 안 나오는 데는 안 나오고 나오는 동에는 특별하게 뭐가 나온다. 그러면 이게 개표는 분명히 한 장소에서 됐단 말이에요. 그 투표한 장소가 어떤 동에서 했느냐의 문제인데, 하여간 요런 문제. 요런 게 더 흐름이 잡힌다 그러면 또 분석은 나중에 다, 일단은 지금 입력하는 게 중요하니까 입력을 해놓고 난 다음에, 제가 이거를 느낌이 그래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냥 이게 가십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간
598표가 완벽하게 정리되는가 하면 250표 절반도 안 되는 데가 오히려 개표기에서 뱉어내는 숫자가 절반 이상 더 많이 나오는 이런 정말 이런 기계를 믿고 여기다가 표를 집어넣고 개수된 걸 가지고 당선자를 결정했다는 게 참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오늘 뭐 저기 이재명 대표 그 1년 징역형 나온 거 그게 부정선거를 수사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좀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제 모든 관심이 다 글로 집중돼 버리면 이 부정선거에 대한 그 이슈나 이 문제가 오히려 좀 외면을 받지 않을까 싶은 좀 걱정도 사실은 됩니다. 저거야 뭐 사필기장이니까 징역 뭐 나중에 오늘은 저 선거법이었죠. 10일 제한되는 게 위중교사라 그러면 그거는 뭐 더 나올 거고 아무튼 뭐 그 일은 그 일대로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바람직한 게 아니고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게 우리가 이 노력을 하는 게 그 모든 뉴스가 그거를 다 잡아먹어 버리면 그나마도 이제 이쪽에 관심이 덜 기울어지지 않을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후에서 뭔가 이 부정선거 쪽에 그 바람이 한번 일 것 같긴 한데 그 사이에 쫙 뭔가 국내에 그런 지저분한 정치 상황이 좀 싹 정리되고 그때 트럼프가 말 한마디 내뱉는 걸로 인해서 모든 관심이 또 부정선거로 쭉 집중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4만 장을 넘는 중에 처음 나온 케이스라서 이런 것도 있다 생각하시고요. 또 열심히 입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